2026년 병원연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꼭 결심하는 게 건강관리 다짐이잖아요. 그렇죠. 다들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굴이 어째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아주 아내분께서 건강 관리를 좀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내는 신경을 덜 써주는 게 제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내의 사랑은 반은 음식이고 예. 반은 잔소리로. 오히려. 예, 얼굴이 좀 힘들어진 게 아니라 신혼여행 갔다 와서 봤는데 얼굴 예. 좀 많이 검해져가지고 구릿빛 피부가 근데 좀 건강해 보이세요, 더. 오히려 더 간이 안 좋나 싶어요. 저기 네. 발리의 구릿빛입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 안 돼요. 이 사랑의 힘으로 예. 잘 익혔어요. 너무 부럽다. 저도 발리 가서 이렇게 좀 태우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익혀지고 싶다. 외로우세요? 많이 외로우세요? 부럽습니다. 예. 자, 어쨌든 저처럼 이렇게 신선하고 프레시한 오늘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 나도 그렇게 신선하진 않은데 새신랑이잖아요. 새신랑이라. 새신랑이니까. 네. 네, 프레시한 신혼부부를 모신다고 하니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잠시만요. 어머,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요? 촉촉한데요. 문을 열고, 어머, 넥타이를 고쳐 매시고. 신사한 분이. 어머나. 잠깐만요. 문이 열리네요. 와. 이거 뭐죠? 어머, 이게 뭐 대역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주인공이에요? 배우, 이종구 배우님 아니세요? 아니 뭐 유명한 배우님이시고 아, 누구는 처음에 지금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결혼을. 아니 이게 처음 해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게 참 처음부터 야, 이게 현실이에요. 알았어요. 아이고 반전이네. 아니,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갑자기 또 분위기가 확 바뀌시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 선 굵은 연기로 50년간 드라마, 영화를 종횡무진해온 명품 배우 이종구 그리고 오늘의 글을 만든 아내 유향곤 씨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나오세요. 아내분은 여왕의 자리. 아이고. 아, 너무 스윗하시다. 네. 아니 목소리가 아프신 거 아니죠? 왕비님이신 아, 이 범상치 않은 의자에 앉아 계신 우리 유향곤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오면서 연기자 이종구 부인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저희에게 해줄 얘기나 뭐 좀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맞습니까? 뭐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배우가 아니라 개그맨 개그우먼 그런가 봐요. 주인공이신가요? 그런가 봐요. 제가 남편이랑 살면서 네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시간이 많았는데요. 그 얘기 그대로 해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네네. 지금요, 신혼 4년 차라고 지금 여기 보여지거든요. 그러네요. 윤정수 씨도 두 분을 이제 신혼부부라고 소개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소개는 들었는데 신혼 4년 차신 네, 건가요? 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신혼이 아니라 네. 신혼. 주인혼. 네, 아주 신혼. 푹 쉬었죠 뭐. 예, 근데요. 저희가 결혼한 지가 한 40몇 년 됐는데 20여 년 전에 이혼을 하고 4년 전에 다시 재혼을 했습니다. 잠깐만. 혼인 신고를 다시 했어요. 아니 근데 그 결혼과 재혼이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 같은 분하고 저분하고요? 아 그러지라.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와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분과 두 충격적인데요? 번 결혼하셨다. 이 얘기만 들어도 야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진 않았나 보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유향곤 씨의 극복 스피치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도 남편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잔잔한 목소리 툭 내놓는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당당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 서우니까 또 목소리가 좋았어요. 당시 연극한다고 그러니까 아 연극하셨구나. 건달이 아닌가. 네, 건달이 아닌가. 당신 그랬어요. 예. 말리셨구나. 제가 24살 때니까. 24살. 네. 아이고 꽃답다 진짜. 그러니까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거 하면은 딴따라 뭐 비슷하게. 그때 딴따라였죠. 예. 우리 결혼 생활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요? 욱하면은 욱하는 남편 때문에 아이고.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래서 결혼 후 처음 싸웠을 때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알콩달콩 살고 싶었는데 예. 우리는 점점 자주 화낼 때 남편이 너무너무 화를 많이 내니까 싸우셨고. 진짜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앞으로 사나 그냥 걱정이 세상 같았었어요. 싸울 때는. 하도 욕을 자주 하니까요. 점점 고집이 세지고 독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대응을 하다 보니까 고집이 세져요. 우리 이종구 씨도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갑자기 욱하지는 않을 맞아, 거라는 다 생각이 이유가 들어서 말을 중간에 끊고 내가 할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결론을 얘기하니까 나 절말할 때 오고 예. 가요. 그리고 말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면 되는데 네. 계속 끼어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분께서 질렸어. 그러니까. 표정이 질렸어. 예, 그래서요. 네. 그렇게 또 싸움도 많이 하시고. 싸우는 일이 많아질수록 성질머리가 불같은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살림살이를 내던지기 시작했고 그때는 오셨는데 세상에 예, 찌그러진 알겠습니다. 밥그릇이 마침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찌그러진 밥그릇 그때 하나니까 네. 거기다 드렸어요 진지를. 진짜요? 찌그러진 갑자기 밥그릇. 그릇이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애비가 내던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건 밥상을 뒤엎은 남편과 완전히 밥상을 뒤엎는 바람에 서랍 양말 찾으려고 서랍 열어놨다. 글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김치, 된장찌개 뭐 이런 게. 아이고. 와 너무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머리 빡빡 밀어버렸어요. 머리 빡빡 밀었다고 안 살라고. 한 고생님께서 미장원이니까 바리깡 있잖아요. 그걸 머리 막 밀었어요. 안 살라고. 잠시만요. 결심하려고. 너무 화가 났어. 밥상을 엎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냥 안 머리를 빈 건 너무 선생님이요? 내가 진짜 안 살맘이었어요. 야, 나도 미장원을 힘들고. 두 분 다 애들 강대 연년생 강이다. 키우느라고 힘들고. 각오를 하셨군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혼하게 됐어요. 글쎄 저는 기억이 네. 밥상 엎은 건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 4번은 엎었어. 네 번. 지금 4번 엎으셨대요. 뭐 살짝 엎었나 보네. 네, 제가 보니까 두 분 사이에 쌓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당신 머리 좀 벗어봐 이래. 안 벗었죠? 아이고. 벗어봐. 안 벗었죠? 머리 자르면 나중에 알고 막 뭐라고 하셨어요? 기가 막힌가 봐. 막 울더라고. 보면은 속상하지만 또 막 울컥하고 안타깝죠. 눈물도 나고 그럴 수 있죠. 피튀기는 결혼 생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많이 싸우고 상처받았던 두 분이 어떤 사연으로 다시 또 재결합을 하셨나요? 이거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혼하고 막 도로 집으로 갔죠. 네. 근데 뭐, 또 원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요. 자존심상 친정에서도 말렸거든요. 자존심 상하지. 친정으로 가긴 싫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얘네빠랑 냉전을 갖는 거죠. 말도 않고 얘네빠도 말 않고 나도 말 않고. 근데 진짜 화는 밥도 안 먹어 일주일씩. 지금 밥 안 먹는 게 제일 속상해요 여자들은. 그냥 그때뿐이고 그냥 또 계속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 맨날 싸우고 애들 앞에서 그냥 벌벌벌 떨게 하고 공부해 그냥 소리 하도 지르니까 그랬는데 안 좋죠. 가슴 아프고. 애들 아이고 친구. 아이고. 뭔가 좀 후회도 많이 되시죠? 어린 애들이 얼마나 공허 막 이렇게 막 무섭고. 예, 그런 상태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8, 9 뭐 이럴 때죠. 얼마나 무서워요. 연애 무섭지. 그럼 그 지금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자식들이랑 관계는 어떠세요? 작은 놈은 미국에 있고요. 예. 재즈하는 애니까 좀 안 보려고 그러고 아직도 걔는 그런 거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유영건 선생님은 바로 눈물 지셨는데 아버님 마음도 아마 똑같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렸을 때 네.
저도 사실 아버님의 큰 그 역정 소리가 무지개 무서웠지. 예,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거 닮은 거예요. 맞아.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골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무릎하고 이리락 밀고 일어나고 이리락 밀고 일어서고 앉을 때도 막 아이고 어떻게 앉나 또 너무 아파가지고 예. 몇 번 넘어져. 예. 아, 그래? 넘어졌어요? 진짜. 아주 팍 부러졌었어요 한 번. 그래서 어머. 온몸이 얼먹은 것 같았었어요. 야, 그 너무 막 팍 부러져가지고 부부 싸움보다는 더 지긋지긋한 게 관절염이었죠. 관절염. 정말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유양권 씨 무릎 상태부터 좀 아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궁금하다. 와. 네, 유한군 씨 검사 결과를 보면요. 저기 오른쪽은 저 빨간 그 공간 안에 있는 게 관절의 간격이요. 무릎 관절 간격이 오른쪽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가 그러네요. 거의 맞닿아 있죠. 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 사기 중에 퇴행성 관절염 사기로 보는 거예요. 연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뼈끼리 부딪히는 생기는 거고요. 예. 왼쪽 무릎은 그래도 조금 덜하세요. 네. 그래서 약간 좁아졌고 뼈가 약간 튀어나와서 관절염 2기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아파요. 진짜 아주 막 진저리가 나요.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아픈 거 아니까 나 혼자만 끙끙 앓지 도와달라 소리 못해요. 밤에 무릎이 아파서 끙끙 앓을 때면 또 몇 시간씩 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이혼한 뒤도 그래서 살았죠. 그 따로 살았다면 나는 그 고통을 혼자 견뎌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2019년부터 우리만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무릎도 안 좋고 그리고 집에서 안양에 사는데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사실 친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집에서 책이나 보고 뭐 빨래하고 텔레비 보고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고 이제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자연을 또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그 집을 진 거예요, 양평에다.